해외 주식에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상장 첫날엔 15%나 급등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40%가 폭락해버린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탄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메건 홀딩스인데요. 과연 이 회사의 주가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IPO, 즉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메건 홀딩스, 티커 심볼 MGN은 그 환상과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장 초기에 이렇게 주가가 춤을 춘다는 건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의 가능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회사의 첫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격동의 시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이 주식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9월 26일 4달러에 시작해서 장중에 15% 넘게 오릅니다. 와, 역시 IPO 투자가 최고야 하면서 막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채 한 달도 가지 못하고 주가는 2.41달러까지 그냥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그냥 시장이 변동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이 회사 자체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건홀딩스,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메건홀딩스는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생선을 직접 키워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물고기들이 자라는 최첨단 양식장, 말하자면 물고기 아파트를 설계하고 지어주는 건설회사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식 산업에 아주 기초가 되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전문적인 B2B, 즉 기업 간 거래를 하는 회사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보입니다. 일단 사업 지역이 말레이시아라는 특정 국가에 딱 집중되어 있고요. 고객들도 무슨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양식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직원이 단 4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초소형 정액힘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회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성장의 한계가 좀 명확할 수 있다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는 대충 감이 오셨죠? 말레이시아에서 직원 4명이서 양식장을 지어주는 회사.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이 조그만 회사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상장 첫날 주가를 15%나 끌어올렸을까요? 그들이 봤던 성장 가능성, 즉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숫자, 17.88%입니다. TTM이라는 건요, Trailing 12 Months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지금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합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매출이 거의 18% 가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양식업계에서 메건홀딩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 꾸준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성장성만 좋은 게 아니라 돈 버는 효율도 뛰어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우리가 흔히 ROE라고 부르는 이 수치가 14%나 되는데요. 이 ROE는 워런 버핏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14%라는 수치는 이 작은 회사가 가진 돈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정말 잘 굴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더 큰 그림에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속한 양식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UN 식량 농업기구의 예측을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늘고 식습관이 바뀌면서 해산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2030년까지 양식 산업이 무려 62%나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메건홀딩스는 바로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작은 서핑보드 같은 존재예요.
산업 전체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 작은 회사가 그 흐름을 타고 함께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죠. 메건홀딩스의 경우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큼이나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위험 요소들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을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그림자, 이 회사가 가진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고 본질적인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규모. 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고작 300만에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억에서 6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전형적인 마이크로캡, 즉 초소형주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거대한 항공모험이 아니라 작은 돛담배 같은 거예요. 잔잔한 파도에도 배가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다는 건 아주 작은 뉴스나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극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다는 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약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해산물 가격이 폭락한다거나 말레이시아에 강력한 태풍이 와서 양식장들이 피해를 입으면 회사 실적에 바로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또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어떤 한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그냥 다 팔아버리기만 해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작은 회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건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메건홀딩스에 대한 투자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대 산업 속에서 자기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아주 유망한 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초소형주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투자자는 바로 이 양극단의 가능성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회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롤러코스터 같은 IPO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고 투자자로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IPO 자체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사실 희망 공모가 범위의 가장 낮은 가격인 4달러에 결정됐다는 건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겁지는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의 자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죠. 이 돈은 앞에서 봤던 그 장밋빛 성장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어줄 아주 귀중한 총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가늠해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IPO로 확보한 그 500만 달러를 정말 약속대로 사업 확장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계약 수주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장 후 처음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 보고서. 이건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적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후 180일이 지나면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들의 주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보호예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이건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둬야 합니다.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메건홀딩스는 신규 상장 마이크로캡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업 성장의 흐름을 타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극심한 위험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메건홀딩스는 이 작은 연못에서 시작해 미래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물살에 휩쓸려가는 수많은 작은 주식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그 해답은 이 회사가 상장으로 얻은 자금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고 초소형주라는 태생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따라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